시장을 이겨라. 오늘 주제는요. 정부 정책 수혜주를 찾는데요. 오늘은 건설과 건자재주 가운데 기회를 찾아보겠습니다. 예, 시장이 이렇게 좀 분위기가 되니까 종목 이야기도 많이 하고 숨가쁘게 달려오고 아주 할만합니다. 기분이 말이죠. 예, 오늘은 SK증권 남양주지점 조상기 PB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지난주 말씀하셨던 종목이 일진다이아몬드인데 월요일 날 아주 강한 모습을 내면서 목표가를 지금 4만 원 얘기하셨던 거를 도달을 찍었습니다. 수익률도 30% 넘게 나오고 있는데 리뷰부터 할게요. 네, 말씀해 주셨던 대로 네. 1월 19일 날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었는데요. 네. 1월 18일 전일 종가가 29,500원이었더라고요. 1월 19일 금요일 장중에 한 4.58%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 보였고 1월 21일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. 예. 분석을 좀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수급적인 측면이 좋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. 기관 외국인 매수세가 두드러졌었고 개인의 매도세가 있었습니다. 상한가를 기록한 날이나 상승한 날은 모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좋았었다는 평이 있는데요. 조금 극단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 단기간 테마에 집중하는 이 남북 겸협주와 같은 테마가 있었을 때는 개인의 매수세가 있었고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있었다면 수소초는 좀 다른 모습인데요.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한가를 기록한 날에 개인의 매도세가 있었고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그만큼 두드러져서 상한가까지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. 따라서 이걸 극단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단기간 테마에 집중하는 개인의 매수세보다는 중장기적인 투자에 집중을 하는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점은 앞으로도 일진다이아와 같은 수소차에 대한 수급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투자자가 더 많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고요. 두 번째로는 차트나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일진다이아는 상한가를 기록했던 날이 전고점 돌파한 날입니다. 말 그대로 고점 돌파한 이후에 지금은 한 4만 원 정도 대에서 이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. 1차 전고점 돌파 이후에는 가격이 이미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상승한 동력보다 더 큰 동력이나 이벤트, 이슈성이 나와야 그 1차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2차 전고점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지금 현 부근에서는 4만 원대에서 계속 보합권에서 머무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요.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에 집중하시는 투자자라면 현 부근에서는 수익을 실현하는 게 옳다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고 있고요. 중장기적인 투자자, 홀딩 관점에서 지켜보신다면 일부는 수익을 실현하시되 2차적으로는 한 10% 이상 정도 더 상승한 44,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잡고 이 이후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면 조금 합리적인 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. 네, 거기까지 할게요. 오늘 또 얘기해야 되니까요. 정부 정책 수혜주로 건설과 건자재주를 꼽았습니다. 이게 요즘 건설 경기도 안 좋고 이게 왜 정부 정책 수혜가 될까 이런 의문점이 드는데요. 예, 다음 주 1월 29일 국무회의가 있습니다. 이 국무회의에서 주 안건이 뭐냐면 총 33개 광역 프로젝트의 예비 타당성 면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. 언론에서도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요. 일단 우리 예비 타당성 면제가 무엇인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.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회 간접 자본, SOC라고 불리죠. 그 인프라 투자나 정보화에 대한 IT 투자, 이런 대규모 재정 투입이 일어나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경제성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재원을 조달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친 이후에 기술적으로 이 기술 사업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타당성 조사라는 것을 1, 2차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. 하지만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면제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고 오늘 말씀드리려는 주제인 이 건설 건자재 쪽의 투자를 조금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이유는 현 정부는 얼어붙은 건설 투자와 이 고용 지표를 일으키기 위해서 토목 건축 사업의 부양책을 여러 번 발표하고 있고요. 요즘에도 잇따라서 국토부 장관이 나오면서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. 그에 따라서 이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총 70조 원이 넘는 규모의 38개 사회 간접 자본 사업을 신청을 이미 한 상태고요. 이 가운데서 5개 사업 정도를 제외하고 61조 정도 규모의 33개 사업을 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다음 주 정도면 이 뚜렷한 그 윤곽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.
증권가 전문가들은 이 중에서 한 17조 원, 미니멈 17조 원 정도에서 최대는 한 45조 원 정도까지는 사업이 집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. 그 중에서도 이제 건자재 쪽, 그리고 뭐 레미콘, 유진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인 레미콘 쪽, 시멘트, 토목 중심의 이 건설사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예비 타당성을 이미 통과한 뭐 GTX A 노선이라든가 C 노선이 있고요. 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지금 B 노선이 검토가 되고 있고요. 또한 신안산선이라든가 3기 신도시 수도권 개발 사업 등이 집중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이미 가시권에 들어온 이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에서는 뭐 시행사, 뭐 현대 HDC 산업개발이라든가 뭐 태영건설 또는 건자재 쪽의 유진기업이라든가 이 시멘트 사업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. 2016년도, 2017년도에 2년간 건설사의 주가가 좋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이 2018년도 들어서 경협 이슈가 가시화되면서 조금씩 두드러지게 건설주가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. 이러한 국내 정책까지 모멘텀이 붙게 되면 경협 이슈에 더해서 어떤 시너지 양방향으로 좋은 수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건설 건자재 정부 정책 모멘텀입니다. 관련해서 두 기업을 선정해 오셨는데요. 예, 두 시간상 두 기업 바로 소개 이어서 해주세요. 네, 유진기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말씀드렸듯이 레미콘 분야의 시장 강자고요. 아시아 최대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. 뭐 다들 아시다시피 건자재 유통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레미콘 사업에 더해서 신사업 부분인 건자재 유통 사업도 향후에는 더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. 2014년도부터 시작한 건자재 사업이 114억 원에 시작해서 현재는 한 1,970억 원의 연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. 효자 사업 부분이고요. 그에 더해서 B2C, 이 개인 고객을 상대로 하는 홈 임프루먼트 인테리어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요. 올해는 더 좋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소비자분들이 다 한 번씩 접해보셨을 텐데요. 홈데이라던가 에이스 홈센터와 같은 국내 인테리어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어서요. 소비자분들도 다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. 경협 사업이 2월 말쯤에는 뭐 폼페이오 장관이 회담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인다 발언 이후에 경협이 조금 관심을 더 받고 있는데요. 이러한 좋은 소식이 계속적으로 들려온다면 유진기업은 또한 경협 사업에도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내 건설 정책 그리고 경협 이슈 이렇게 두 가지가 더 좋아진다면 유진기업의 주가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목표가는 9,000원, 손절가는 6,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, 그리고 또 한 기업이 있습니다. 예. 이어서 건설사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건설사 주가가 이미 조금 태영건설이나 현대건설 주가가 이미 좀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. 따라서 이번에는 시행사인 HDC 현대산업개발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앞서 말씀드렸던 주택 공급이 있다면 그 이후에는 이 주택의 교통 인프라 사업이 건설이 돼야 됩니다. 따라서 정부가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이 자족 기능이라는 걸 강조를 했기 때문에 뭐 판교라든가 이런 사업 부근에서 상업시설이 앞으로도 더 많이 지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GTX 사업 그 또한 HDC 현대산업개발이 원 제한자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. 다른 대형 건설사와는 다르게 국내 주택 사업에만 집중하고 있는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. 뭐 LNG선을 개발하고 플랜트 사업을 하지 않고 오로지 국내 주택에만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주택이 조금 활성화가 된다면 그 주가가 부진했던 현대산업개발이 그 수혜를 가장 크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. 큰 현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기회가 나온다면 용지를 바로 개발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고 잠재적인 성장성 면에서도 HDC 현대산업개발은 타 건설사 주가 상승 이후에는 그 상승할 때 현대산업개발은 상승하지 못했던 부분이 과매도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목표가는 52,000원, 손절가는 38,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SK증권 조상기 PB와 함께 건설, 건축, 자재 쪽 정책 모멘텀 얘기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예, 지수는 두 시장 모두 오름세입니다. 코스피가 11포인트, 코스닥이 2포인트 상승세로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다. 예, 이번 한 주도 이슈가 꽤 많았는데 투자자 여러분들 다들 고생하셨고요. 금요일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요.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.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